자, 뒤에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정부 사람들, 일제히 야권 잠룡 등판. 여기 보면 방금 얘기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있죠.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감사원장, 경제부총리로 요직을 거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윤 전 총장은 결심이 선 것 같고요. 나머지 2명은 어떨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최근에 저희 거치 또는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여야를 막론하는 진보는 진보의 금을 깨야 되고요. 보수는 보수의 금을 깨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한 학자에 의하면 후보들 공약이 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면 완전히 바뀝니다. 여권하고 야권에서 모두 대선 주자로 거론되시는데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 의견을 할 적절한 의견은 아닙니다. 김은미 기자.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여기 나와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네. 대권 도전 결심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 지난주 금요일 국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바로 보시는 이 모습인 건데요. 네. 이 의원들 당연히 이 최재형 원장한테 정말 대선 나오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최근에 저희 거치 또는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감사원 직원들조차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난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하죠. 네. 근데 억측이라고 하네요. 네, 사실 저 말만 들어보면 나오는 게 아닌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 뒷상황은 또 얘기가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여야를 직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선거에 출마하고 또 재직 중에 선거에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밝히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네.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대선에 안 나가면 안 나갑니다라고 얘기하면 쉬운 건데 그렇죠. 지금 들어보면 계속해서 여지를 지금 두고 있거든요. 이 속마음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 지금 말을 안 하는 이런 상황. 이럴 때 속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네, 바로 이 SNS 프로필 사진을 찾아본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 프로필 사진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바다를 품은 백두산이란 이 글이 보이죠. 네. 이게 바로 책의 표지입니다. 네. 바다를 품은 백두산이다. 와, 글쎄요.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책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이 제목만 보면은 뭔가 애국심이 물씬 맞아요.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의 지금 저자를 보면은 최영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최재형이 아니고 최영섭이군요. 네, 이 최영섭,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지입니다. 아. 네,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지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분인데요. 이 6.25 전쟁 때 부산에 침투하려던 이 무장 북한 함대를 격침을 하고 이후 백두산함의 함장으로 근무를 했었던 그런 인물인 건데 네. 지금 그 본인의 내용을 자신의 자서전으로 엮어서 출간을 한 겁니다. 이 최 원장 자신의 이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도 이 프로필에 보시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게 뭐 아들이 나라를 구한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또 이 아버지가 이런 내용을 또 자서전으로 낸 게 너무 기쁘고 흐뭇해서 그래서 또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 책의 출간일을 한번 볼까요? 네, 이 책의 출간일 5월 15일입니다. 그러면 5월 15일 날 출간이 되고 5월 28일 날 게시가 됐으면 책 출간하고 바로 올린 게 아니고 한 2주 뒤에 올린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버지가 책을 내신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걸 올렸다라고 한다면 출간하자마자 바로 올렸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데 보신 것처럼 2주 뒤에 올린 거죠. 그리고 아버지 책 사진을 올린 날 이 같이 바꾼 상태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네, 여기 의연이라고 적혀 있죠. 굳셀 의에 그로할 연. 그러니까 이 사전상 의미가 의지가 굳세서 끄떡 없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메시지 자체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기자가 보기에는 기자가 보는 관점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그럼 5월 28일에 대선에 나온다고 이미 결심을 세운 거 아니야? 라고 네, 충분히 추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건데 이 물론 최 원장이 또 시간이 없어서 마침 28일 날 시간이 돼서 28일 날 이렇게 올렸을 수도 있긴 합니다. 또 최 원장이 또 애국심이 또 유독 남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과거에 올렸던 또 다른 이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보신 것처럼 이 천안함 46용사의 위령탑을 찾았을 때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또 무궁화꽃을 저렇게 찍어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가 이 프로필 사진만 보고서 네. 너무 혼자서 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 상상의 날을 한껏 지금 펼친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기자적 관점의 추측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기자 입장에서는 속마음이 궁금한데 본인은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말했던 말의 어떤 뉘앙스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주변 어떤 상황들을 지금 참조해서 추측을 해보는 건데 네. 사실 이전에도 저희가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갖고 추측을 해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프로필 사진 갖고 김은미 기자가 한창 분석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의 프로필 사진 처음에 이렇게 뒷모습이 였었었죠. 그랬었죠. 뒷모습을 그린 사진이었었다가 어느 날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없어졌었는데 그 후에 이 상태 메시지가 비카멘 스트롱이란 이 문구가 생겼었죠. 지금 이게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런 문구인데 침착하고 강하게라는 뜻인데 이 노인이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청새치를 잡을 때 자기 스스로한테 한 그런 말입니다. 근데 결국 윤 전 총장직을 그만두고 지금 대선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언급했던 3인방 중에 한 사람 남았어요.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어때요? 네, 저도 궁금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 프로필 사진을 찾아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네요? 네, 여백의 미가 상당히 네, 철통 방어입니다. 지금 사진도 없고요. 이 뭐 상태 메시지도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 만약에 변화가 생기면 즉각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전 부총리 언제쯤 변화가 있을까요? 또 변화가 있을까요? 자,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윤정 기자. 네. 지금 김은미 기자가 3인방 언급했잖아요. 네. 이 중에서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이에요. 네. 특히나 윤석열 전 총장 반대급부로 해서 많이 좀 뜨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관심, 지지율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이 오늘 나온 지지율 결과를 보면 최근 지지율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야 모두가 속한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4.5%로 처음 등장을 했는데 단번에 톱5에 진입을 했습니다. 또 야권 주자들만 따졌을 때는요. 윤 전 총장의 뒤를 이어서 바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여전히 선두를
기조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금 좋진 않습니다. 이 지지율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지난주에 했던 것에 비해서 무려 5.2%포인트 급락을 했는데요. 이 결국에는 윤 전 총장을 향한 지지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옮겨간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이동석 기자. 여권에서도 대권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심이 선 인물이 있죠. 꽝 잡는 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소식입니다. 드디어 대권주자 후보에 확실하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추 전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서 오랜 고심 끝에 결정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향한 깃발을 높게 들기로 했다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모레 유튜브 추미애 TV에서 대권 출사표를 공식화할 예정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저격수로 더욱 유명해진 추 전 장관이 출마 선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큰 관심이 현재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하는 한편 당대표 그리고 법무부 장관 역임을 앞세우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추 전 장관의 대권 등판. 자, 이 여권에서는 기존에 빅3가 언급이 됐는데 이 구도 어떻게 변할지도 관심입니다.